세션 1은 실리콘밸리 관점으로 본 넷제로 시대 지속가능한 식품 트렌드라는 주제로 스탠포드 대학교 환경공학과 푸드 리서치 디렉터인 김소영 박사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김소영 박사님은 미래의 식품, 부엌,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자 경험 글로벌 연구를 선도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스탠포드 대학의 김소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리라 믿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실리콘밸리 관점에서 본 이제 푸드테크 또 이제 미래 음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탠포드 디자인 프로그램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푸드가 연구되는 과가 이제 기계공학과, 환경공학과, 의대, 그리고 경영학과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사실은 식품영양학과라든지 식품공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푸드를 되게 다각도로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디자인 프로그램은 사실 소위 D스쿨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D스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여기 학생분들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D스쿨은 디자인 띵킹, 디자이너처럼 사고하고 디자이너처럼 혁신하고 디자이너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교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로봇 디자인, 카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도시 재생 디자인, 그리고 헬스케어 디자인,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푸드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D스쿨에 D스쿨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 방법론을 쓰다 보니 스튜디오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신다면은 이게 학교 클래스룸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술학원처럼 되게 자유롭게 학생들이 다 이제 공간을 디자인해서 이제 가구며 뭐 화이트보드며 모든 게 다 사실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공간을 창의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발표하는 공간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또는 서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의 눈을, 모든 사람이 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모두 눈을 맞추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자, 그런 철학을 가지고 디자인 띵킹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이 어른들의 이제 유치원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네, 디자인 띵킹 이제 5단계를 보고 계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단계, 이제 empathize. empathize가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공감하기. 즉 이제 남의 입장이 되어보기, 고객의 입장에 서서 이제 문제점을 한번 들여다보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한국 사람들 정말 문제를 정말 잘 풀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스탠포드에서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자체를 잘못 풀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주어진 거로 생각해서 잘못 풀고 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찾도록 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 입장에 되어보는 그런 사실 과정을 많이 거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디파인하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제너레이트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이게 디자인 띵킹의 5가지 이제 스텝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여기 저희 그 디스쿨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나와 있는데요. Creative Confidence.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 자신감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요. 그래서 창의성은 즉 가르칠 수 있고 교육 받아서 창의성을 이제 높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으로 인해서 스탠포드에서 가지고 있는 사실 가장 파퓰러한 과목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티비티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운동하실 때 보면은 하루 되게 열심히 했다. 내가 한 4시간 동안 러닝머신 뛰었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붙지는 않죠. 그래서 근육 붙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3-4번씩 열심히 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크리에이티비티를 사실은 함양하기 위해서도 높이기 위해서도 정말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를 높이는 활동을 되게 자주 하도록 그런 크리에이티비티 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사실 스탠포드의 모든 강의나 연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3가지를 만족시키는 그런 강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휴먼,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의 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말이 되어야 되고 맨 밑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사실 feasibility가 있어야 된다. 그 3가지 교집합에서 나오는 것이 이노베이션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 스쿨 하면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미적인 점을 추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미적인 점은 거의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테크니컬하게 말이 되는 테크니컬하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또 이제 그 사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디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는 철학입니다. 아까 제가 사실 들어오기 직전에 메트로 대표님과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스탠포드 예전에 한번 오셨을 때 느낀 점은 이제 학과별로 굉장히 이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디스쿨을 놓고 사실 많은 학과가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부터 뭐 그 철학과 의대, 법대 등등등 다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고 역시 푸드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지금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은 환경공학과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 클래스 제목이 이제 Food Design and Technology.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과목에 한 40명 정도 들어오는데 의대부터 사회과학부터 뭐 러스쿨부터 다 각종 학생들이 다 들어옵니다. 정작 사실 뭐 저희가 사실 푸드 공학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고 강사도 저희가 초빙을 하는데 뭐 셰프부터 사실 의학 그 연구자부터 등등등 정말 다양하게 푸드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사실 디스쿨 파운더세요. 레이를 라이펄 교수님인데 한국에 한 2년 전에 오셔서 지금 한국 에서 포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왼쪽은 사이언스고 오른쪽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있고 답을 이렇게 잘 풀어가는 그러한 전공들을 얘기하고 디자인은 사실 크리에이티비티에 관련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앰비규이티 그러니까 정말 모호한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실리콘밸리만 해도 이러한 모호한 이제 과정을 풀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컴펜세이션이 월급이 낮아요. 그래서 스탠포드는 정말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회사들을 저희가 컨택을 해서 정말 이러한 모호한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노베이션이 나온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에듀케이션을 하고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푸드 문제를 푸는 그 방법론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종 모양의 방법이죠. 사실은 이거는 마케팅에서 많이
마케팅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데서 보시면은 제일 중간에 있는 제일 종 모양의 이제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마켓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보통의 유저들이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큰 마켓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양극단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익스트림 유저 방법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제일 중시합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사용하고 방법론화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사실 만든 광고 문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think different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래머 영어 영문법적으로 보면은 틀렸죠. think differently가 돼야 되는데 think different 그 말 자체도 정말 different하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에 다 모든 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고객이 충족하고 필요한 제품을 만들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이미지네이션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추종자들이고 왼쪽에 보시면은 애플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나는 맥북을 쓰지 않겠다, 아이폰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품 개발을 하겠다는 게 이제 이게 익스트림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되게 포커스하고 있는 익스트림 유저는 Z세대인데요.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느꼈던 게 한국에서 많은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게 이제 MZ 세대의 이제 특성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밀레니얼들하고 Z세대하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Z세대한테 MZ 얘기하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Z세대지 이제 밀레니얼이 아니다. 굉장히 이제 우린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그러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 정체성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M 같은 데 보면 요새는 아예 그냥 유니섹스로 옷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옷을 사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똑같은 걸 사서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 똑같이 입고 다니고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밀레니얼들하고는 다른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하나의 새로운 럭셔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스탠포드 푸드 디자인 랩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세 가지 중요한 토픽은 미래 음식 연구, 그리고 미래에 이제 나오는 키친, 그리고 레스토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푸드는 제가 좀 이따 커버할 거고, 이제 미래에 나올 키친의 모습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제 그 키친이 그 가족의 이제 사실은 중앙에 위치할 것이며, 거기서 많은 소셜 활동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대화가 오가는 굉장히 소셜 스페이스가 될 걸로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가족들을 이제 감정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키친을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업들하고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스마트 프리지, 그러니까 스마트 냉장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음식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 아까 메트로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우주 시대가 열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가 푸드 디자인 리서치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이제 우주 식량 때문이었어요. 스탠포드에서 약 20분 거리에 나사 에임스라고 나사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노베이션 디렉터하고 얘기를 하다가, 거기 이제 나사 푸드 이노베이션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이 지금 벌써 만들어진 지 3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되게 놀래서, 이제 어떤 음식을 연구하시냐. 그래서 나사에서 사실 음식 연구하는지는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실은 우주에 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다.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스탠포드에서 시작을 한 것이 사실 이제 우주 식량을 그러면 조금 들여다보자. 그래서 우주 식량 리서치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우주 식량의 한 가지 이그젬플인데요. 우주인들이 먹는
보시면은 이게 사실 한 끼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사실 미국 돈으로 한 12,000불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 특히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사실 커스트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많은 기술들이 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난 이제 특허를 파일하고 20년이 지난 그런 기술들은 지금 이제 특허가 풀려서 상용화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푸드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주 정거장에 사실은 푸드 3D 프린터를 설치를 해놓고 이제 음식을 아까처럼 패키징을 일일이 해서 보내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우주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 사람의 비건인지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뭐 육류를 더 좋아하는지 그 레시피에 맞춰서 이제 각각 음식을 찍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리서치를 벌써 한 30년 전에 나사에선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미 이제 특허가 풀려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되게 다양한 이제 그 프린팅하는 기술들이 나와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하이엔드 레스토랑 셰프들하고 지금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음식들을 찍어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게 가정용 그 어떻게 보면은 주방 기기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저희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미래에는 저희가 그 주방 기기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눈여겨 보는 것들이 뭐냐면 그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인데요. 마이크로웨이브 그 자리가 이제 미래에 뭐가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스마트 에어프라이어가 될 거야? 아니면 스마트 오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3D 프린터가 될 것인지? 그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저 성향에 맞춰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 사실은 프로타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셰프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최근에는 정말 이제 푸드 이노베이션의 성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음식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뭐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시애틀, 포틀랜드 이런 곳들이 사실 음식적으로는 가장 이제 유명한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실 푸드 회사들이 실리콘밸리로 몰리고 있고 한국 회사들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제 그 지사들을 이제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이런 미래 기술들이 이제 이런 푸드 테크들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이 임파서블 푸드 다 아시겠지만 이 회사도 스탠포드 의대에서 사실 스핀오프를 한 회사고요. 의대 교수님 중에서 이제 발효 기술에 사실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사실 연구년 동안에 내가 정말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 올해 연구년은 좀 더 세상에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기술을 조금 상용화하겠다 해서 만드신 게 이제 임파서블 푸드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지금 벌써 만든 지 한 8년 정도? 사실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가고 사실 스탠포드에서 되게 액티브하게 하이링을 하는데 제일 많은 사실은 직원이 있는 곳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입니다. 그래서 푸드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사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듯이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버전은 1.0이었고 지금 2.0, 3.0 지금 내년 초에 이제 CES 때 아마 4.0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비프, 그다음에 포크, 치킨, 그다음에 씨푸드 이게 점점 이제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패티 하나에 거의 한 15,000불 그랬었어요. R&D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근데 이제 사실 구글 벤처스에서 제일 먼저 투자를 해줬었고 이제 계속 이제 가격이 R&D 코스트가 내려가면서 지금은 이제 월마트에서도 이제 한 4불이면은 살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임파서블 푸드의 가장 큰 혁신이라고 하면 HEME이라는 제품입니다. HEME.
그래서 헤모글로빈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그런 이제 그 인그리디언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식물에서 뽑아내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거의 피와 그 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파서블 이 패티를 구울 때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워지는 냄새, 그리고 구웠을 때 이제 눌렀을 때 나오는 육즙, 먹었을 때 한 입 깨물었을 때 나오는 그런 맛, 피맛, 그쵸? 고기 패티 맛 등등등을 사실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임파서블 푸드에서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이노베이션이 핵심이고, 사실 한국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베지미트 굉장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데 기술이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사실 핵심 기술이 아직은 조금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조금 높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실리콘밸리 아까 저희 안병익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실리콘밸리의 푸드테크 투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거의 예전에 이제 기존 테크 회사처럼 요새는 펀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푸드 시장에 사실은 그 투자를 보면 훨씬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데이터 회사처럼, 기술 회사처럼 이렇게 투자가 필요한데, 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아직은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음식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특히 요새 물가가 굉장히 오르면서 저희는 정말 이거는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예일에서 온 한 분은 이제 비건이에요. 그래서 비건 사이언티스트인데 지금 만드는 것들은 사실 그 해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스탠퍼드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해산물에 관련된 그런 푸드 이노베이션인데, 사실은 무태에서 나는 것보다 지금 사실 해산물이 더 심각해요. 일단은 지금 수온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서 많은 피시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해양 오염, 각종 해양 오염 때문에 생선이 있다 그래도 저희가 사실 먹을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래도 청적 지역에서 잡히는 그런 피스들 가지고 샘플링을 지금 해서 랩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이거를 셀들을 랩에서 길러서 지금 소위 말하는 셀 에그리컬처, 그래서 컬처드 피쉬라고 부르는 이러한 랩에서 만드는 그러한 이제 해산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쉘피쉬, 뭐 조개라든지 뭐 각종 이제 사실 해산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랩에서.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두 친구가 하는 곳이 이제 핀레스, 그러니까 뭐 옆에 이제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푸드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여기는 이제 사시미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즐겨 먹는, 회로 즐겨 먹는 이제 블루핀 튜나, 다랑어죠. 참치 가지고 하고, 지금은 마이마이, 그리고 하나씩 이제 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선 종류에 맞춰서 이 프로세스를 다 다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해산물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캐치라는 곳이고, 그리고 오션 허거라는 이런 데서는 토마토를 위주로 지금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주로 이제 새우 관련 새우라든지 랍스터 등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다 이제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 구글에서 사내 그 직원 식당에서 직접 요리해서 나온 그 그릇을 저희가 사진을 받은 거고요. 사실 구글이 또 되게 재미난 회사인 게, 구글 안에 구글 푸드 팀이 있습니다. 구글 푸드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일하고 있는 공간이니 음식도 가장 스마트하게 그리고 가장 베스트로 제공하자라는 모토로 가지고 사실 그 식당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갖 그 푸드테크에서 나오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것을 선보이는 사실 그 식당이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샘플링들 통해서 바로바로 투자도 하고 그리고 구글 푸드 컨퍼런스도 따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임직원들의 브레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머리를 어떤 때는 머리에 가장 릴렉스를 주는 음식이 뭐냐. 그래서 되게 신기한 음식들을 많이 개발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플로이들의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사실은 여기 이 회사랑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뭘까요? 이제 실험실에서 만드는 사실 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처음에 시작은 에이바 와이너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2015년, 16년도에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되게 크게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정말 물이 사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이제 저희가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 집 앞에 자기 집의 잔디에 물을 줘도 저희가 한 번 줄 때마다 공무원들이 와서 아침에 와서 이제 잔디가 젖어 있는지 안 젖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젖어 있으면 이제 500불 그 티켓을 주고 가요. 네, 그럴 정도로 정말 물 부족이 엄청나게 심했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론자들이 학자들이 만든 이제 회사인데 사실 와인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1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즐기는 건 좋지만 1톤의 물을 써가면서 와인을 만드는 거는 사실 환경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포도 없이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험실에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와인을 만들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사고 싶어 하는 와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보면, 나파밸리에 보면, 스크리밍 이글스라는 그런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 와이너리는 소위 말해서 컬트 와인, 되게 희귀한 그런 와인이에요. 그런 와인들을 한 병에 정말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1년에 자주 만들지도 않고, 1년에 몇 병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와인들을 사실 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와인들의 이제 물성을 다 파악해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소믈리에가 직접 이제 테스팅을 필드에서 해가면서 이런 와인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돈페리뇽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도 한 2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사이 하죠. 그거를 돈페리뇽은 돈페리뇽의 복제 와인을 한 20불에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런 시리즈를 지금은 하드 리커로 조금 이제 확장을 해서 진, 보드카, 위스키, 꼬냑 이런 것들을 지금 곡물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러고 그 당시에 수확 당시에 사실은 기후의 특성을 다 이제 파악을 해서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제가 아니라 지금은 주조를 정말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름을 바꿔서 이제 엔들리스 웨스트라는 이름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피엘 사이언스라고 불리는데 코로나 때 사실 제일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 회사는 아까 대표님께서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물가 정말 장난 아니죠. 근데도 사실 슈퍼마켓 가서 보면 조금 이제 사과가 멍들었다고 버리거나 조금 못생겼다고 조금 여기 상처가 났다고 버리거나 예쁜 것만 사람들이 사니까요. 그건 상품이 아니니까 이거는 버려지고 아니면 주스로 만들든지 이렇게 사실은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조금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서양 배에서 추출한 내추럴 코팅을 입혀서 이제 그 셰프 라이프,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 기간을 조금 늘려보자. 유통 기한을 내추럴리 늘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런 스타트업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사실 농업 인구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수확 시기가 되면 멕시코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인력들이 멕시코에서 이렇게 와서 입국을 해서 그 당시에 사실 손이 되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 와서 활동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러한 이제 활동이 다 중단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썩어 들어가도 사실 딸 방법도 없고 이러한 사실 그 서플라이 체인이 아주 망가졌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물가도 그래서 더 올랐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에 최근에 갔다 오신 분 혹시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거의 물가가 체감 물가는 한 2-3배 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애에서 한국보다 미국 기름값이 더 비쌀 거를 제가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기름값이 더 한국보다는 비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최근에 봤을 때 이제 1갤런에 7불이 넘었으니까요. 한국이 더 싸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같은 종류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사실 플랜 베이스드 푸드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사실 가격도 많이 좀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정말 이제 육 가공하는 공장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사실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사실 도축하는 그 돼지 도축하는 공장에서 그 공장이 셧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플랜 베이스드 푸드 대체육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어요. 억지로라도 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점점 이 사실은 좀 장벽이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손쉽게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있고 비건이 꼭 아니더라도 밋 이러라고 하더라도 좀 장벽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포드 기계과에서 사실 자율주행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농기계에서 농기계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미니 트랙터보다 큰 트랙터까지 나오는 회사인데요. G 트랙터라고 지금 이거의 장점은 일단 친환경이기도 하고 24시간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어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껌껌해도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딸기 같은 되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센시티브한 정말 어떻게 보면 핸드픽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진출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특이하게도 제일 많이 이 자율주행 트랙터가 많이 팔리는 곳은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친환경 그리고 넷제로를 저희가 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노르웨이가 그 중에 하나인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특히 이제 농업 인구에게 많이 지원해서 이런 그 자율주행 트랙터들을 많이 사실은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인도어 버티컬 파밍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스탠포드 바로 위에 이제 큰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학교가 30시간째 정정 상태예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화재 산불로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너무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너무 또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끼리 부딪혀서 사실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세먼지 사실 한국, 중국 얘기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하늘도 되게 맑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에 그렇지 않아요. 한 3년 동안은 정말 미세먼지 정말 나쁜 날은 저희 이게 딱 보면 베이징보다 더 나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도 사실 그 마스크를 좀 쓰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재로 안 좋은 날은 N95를 사실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정도로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농산품에도 다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이렇게 예전에는 인도 그 수직 농업을 한 것들이 사실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홀푸드, 타겟, 월마트에서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청정하고 되게 컨트롤되고 안정적으로 사실 재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우주 테크놀로지로 돌아가서 이 회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는 나사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사실 상업화를 하고 있어요. 나사에서 그 푸드팀에서 만들어진 기술 중에 하나가 우주인들이 그러면 표류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뭐 실험이 길어져서 더 오래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식품을 얻을 것인가? 거기서 나온 사실은 문제에서 시작을 하게 된 개발하게 된 기술인데 그러면 대기에서 그러면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 그 의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에서 이제 큰 에너지를 사실 충돌을 시켜서 이렇게 그 파우더 형태의 사실 프로틴을 얻어내는 그런 사실 에어 공법이고요. 지금 사실 핀란드에 있는 솔라푸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에어프로틴 이 두 회사가 지금 상용화를 해서 지금 사실 음식화를 하는데 성공을 해서 이렇게 간고기 형태의 식품을 지금 개발해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계속 레시피를 버전업을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듯이 지금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5월에 샌포드 디스쿨하고 그 메디컬 스쿨하고 저희가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토픽이 Eat Well, Live Well,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 토픽이 뭐냐면 푸드 쪽으로 핫 토픽이 뭐냐면 Food as Medicine. 그러니까 음식이 곧 약이다. 네, 이거는 사실 의학 분야에서 예방의학, 그래서 프리벤티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는 그러한 분과가 생겼어요. 스탠포드도 그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내과 전공, 외과 전공, 마취과 전공 하듯이 소위 말해서 한국어로 하면 생활습관의학 이걸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구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쪽이고요. 스탠포드 저희 디자인 프로그램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 변기 프로그램인데요. 스마트 변기. 그래서 그 스마트 변기를 집 가정에 설치해서 일단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스마트 변기 사실 버전 1은 그 대소변을 거기 사실 카메라가 있어서 대소변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 이제 AI 기술을 넣어서 머신러닝 돌려서 장내 미생물을 이제 장내 미생물 지도를 그리는 거였는데 지금 버전 업된 스마트 변기는 직접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지도를 다 이제 식구마다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계공학과하고 같이 콜래보레이션 하는 거는 스마트 냉장고하고 연결을 해서 스마트 홈 상황에서 그러면 스마트 변기에서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의 이상이 감지됐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스마트 냉장고에서 알려줘요.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먹어라 이렇게 레코멘드를 해서 이렇게 풀 사이클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미래에는 사실 장내미 생물 이 지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지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또 스마트 변기에서 테스팅하고 있는 게 나중에는 물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물 내리는 레버에서 사실 지문을 사실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디자인된 그러한 이제 음식 습관, 생활 습관을 저희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톡은 여기까지고 제가 또 이제 말씀 듣기로는 몇 가지 또 질문할 기회가 있어서 Q&A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부터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실리콘밸리 푸드 트렌드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해 듣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문인데요. 네,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푸드테크의 중심지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실리콘밸리가 최근에 이제 푸드테크 되게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테크놀로지와 또 투자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또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푸드테크 하는 창업자들하고 제가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그 푸드테크 창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창업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 다시 푸드테크 창업을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푸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하신 분들이 아니라 예전에 기술 창업하셨던 분들, 뭐 이제 메디컬 분야에서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야로 이동하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푸드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의 이 탤런트를, 재능을 이쪽에 쓰겠다 해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푸드테크는 사실 보면은 오히려 되게 다른 스타트업보다 사실 사이클이 되게 더 짧고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지금 스케일업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경험이 되게 많은 창업자들이 되게 몰려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실리콘밸리가 푸드테크로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혁신 음식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혁신 음식 분야는 무엇이고 향후 어떤 연구 개발이 예상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오늘 그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넷제로 시대의 이제 미래 음식인데요. 스탠포드도 이번 9월에 스쿨 오브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아예 기후변화 학교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죠. 잔 도어 그 클라이너 퍼킨스의 이제 의장인 잔 도어가 거의 이제 사재로 1조 4억 정도를 이제 개인 사재를 털어서 저희한테 스탠포드에 기부를 해주셨고 그걸로 이제 새로운 서스테이너빌리티 스쿨을 여는데 저희 이제 푸드 전공도 그 분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관심 있고 앞으로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는 서스테이너블 푸드 또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푸드 패키징 이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이제 리하비스트라는 이제 업사이클 하시는 이제 대표님도 제가 좀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이런 분야가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Z세대는 가치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화장품 트렌드만 봐도 글로시에라는 그런 사실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이 화장품은 제조부터 이제
패키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폐기하는 것까지 굉장히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특이한 게 여기 모델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 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딸이 지금 사실 모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애플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었다면 딸은 이제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 뷰티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Z세대에 어떻게 보면 되게 선두주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현장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자 있으시네요. 네. 한국포장학회 박용우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마트 냉장고를 말씀하셨어요. 스마트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하시는지 첫째 질문. 네. 일단은 냉장고에 이제 사실은 냉장고가 예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사실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개념으로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 테크놀로지들이 들어가서 이제 사실 냉장고를 부탁해 소위 그런 거죠. 이제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사실 건강 관련 생활 습관들을 또 거기에 이제 각 그 사용자별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냉장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저희가 예전에 그 스탠포드 내에 있는 운동선수들을 리서치한 적이 있어요. 스탠포드가 또 이제 올림피안이라고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 친구들은 거의 음식을 fuel, 연료로 씁니다. 그래서 한 칼로리, 그러니까 정말 한 칼로리마다 이게 어떻게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다 트래킹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원정 경기 갔을 때 내가 그 똑같은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그 똑같은 퍼포먼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저희가 리서치를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제 모바일 냉장고, 이제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냉장고를 디자인할 수 있나? 네, 그 관점에서 저희가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를 가더라도 비슷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러한 것들을 조금 보고 있었고, 사실 지금 최근의 추세는 뭐냐면 냉장고가 없어질 수도 있을까?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너무 이제 로지스틱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냉장고가 아예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신선식품이 배달이 돼서 신선식품을 바로바로 쓸 수 있고 또 폐기가 아예 나오지 않게 디자인이 될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 냉장고가 아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지금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변기에서 센싱을 해가지고 결국 하는 것들이 결국 센서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센싱 테크놀로지인데 그게 결국 AI의 성공 여부도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게 혹시 스탠퍼드에서 그쪽 연구를 좀 하고 계시는지 센싱.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그 변기 레버에서 일단은 지문 인식하는 그 센싱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사실 애플 워치라든지 이제 웨어러블 그런 디바이스하고 연결을 해서 사실 이 식품 습관들, 생활 습관들을 이제 콜렉트해서 냉장고하고 사실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사실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열띤 답변 감사합니다.